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건 없는 신한증권에서 나온 원금보장 ELB입니다. 최대 금리가 8.0인데요. 왜 8.0을 최대라고 표현하냐 하면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옵션일 수도 있고 쉬운 옵션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내용부터 먼저 빠르게 정리하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일단 금리 인하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일단 50% 가까운 확률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리를 인상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면 한 방향으로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면 금리를 인하했다가 다시 인상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역사적으로 2번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번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늦습니다. 그래서 금리 고정된 확정금리 형태를 일단 거치식으로 반드시 하나하나 해놓자라는 그런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금리를 먼저 추구하되 금리 인하 가능성에 유동적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금리 수준은 최근에 원금 보장 형태로 나오는 상품들이 대부분 4, 5%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수시식으로 상품을 기다릴 경우에는 아무리 봐도 한투가 가장 유리한 점입니다. 그렇지만 KB 특판 오늘 공모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모주를 배정 받아 놓으셨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특판 때 바로 청약 조건이 될 수 있겠다. 바로 가입 조건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꼭 챙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ELB는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예전과 다르게 점점 조건들이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KB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보시면 은행금리가 3.5, 3.6 수준이다라고 봤을 때 6개월, 9개월만 하더라도 무조건 KB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4.8%는 일단 한도가 소진되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네 군데 증권사에서 발행엄을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한투가 가장 유리하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NH를 오늘 댓글에 달아주셨는데요. NH는 여러분들 365일 그리고 5%라고 써놨지만 아주 안 좋은 조건입니다. 마찬가지로 5%라고 써놓은 건 한투랑 적립식 5%는 같은데 얘는 참고로 적립식입니다. 여러분들 적립식. 해지 페널티는 없어요. 해지하더라도 원금 이상은 당연히 주겠다라는 건데, 해지할 경우에는 기본 이율에 상관없이 중도 그 이자를 1%만 주고 끝납니다. 엄청나게 안 좋은 조건이다라고 보여져요. 최근에는 이런 원금 보장 형태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3% 이상은 다 주거든요. 근데 1%라고 하는 점은 일단 이런 상품은 다른 데랑 비교해버리면 바로 탈락입니다. 그리고 한도가 가장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월 100만 원이 끝이고요. 1%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할 이유가 1도 없다라는 점이고, 제가 한투 다니는 거 아닙니다. 한투가 지금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은 일단 그 9개월이 넘어가게 되면은요, 1년 약정 시에 9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70%를 줍니다. 약정이율이 5%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액적립식이 5%인데다가 금액도 1,000만 원까지가 월 정액으로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메리트가 있는데다가 중도 해지했을 경우에도 NH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전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은 매수 시점에 그 약정된 수익률의 반 정도만 지급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렇게 9개월짜리 했을 경우에는 4%다라고 했을 때 나누기 2하면은 2%, 1.975 정도 되겠네요. 1.975 맞나요? 1.97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한투가 CMA 발행어음 쪽에서는 일단 끝판왕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주 나옵니다. KB는 제가 청약 조건을 맞춰서 일단 반드시 그 자격을 맞추라고 한 이유가 자주 나오다 보니까 5%짜리는 자주 나오다 보니까 다음에 나오자마자 제가 바로 말씀드려서 우리 같이 가입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말씀드릴 거는 신한 ELB인데요. 이제 키움증권 ELB 오늘 이제 거의 청약 2%가 2대1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요거거든요. 6635, 5%, 그리고 6개월 경우에는 4.6, 4개월 경우에는 3개월 경우에는 4.4인데요. 이 세 가지가 셋 다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아마 5%짜리가 가장 메리트가 있었나 봅니다. 모집 금액은 다 50억씩이었거든요. 이게 661, 662, 663이고 얘가 1년짜리, 6개월짜리, 3개월짜리입니다. 자, 보시면은 얘는 벌써 50억 모집에 청약이 120억 원이 넘어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균등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5월 9일 날이 만기이기 때문에 아마 경쟁률이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5%는 당연히 이제 한도가 초과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4.6%짜리도 지금 보시면은 거의 1대1을 넘어갈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4% 중후반대의 금리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관심 많으신 것처럼 일반인들도 관심이 많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배정받으시냐면은요, 경쟁률이 지금 보면 2.4대 1입니다. 그래서 1대 2.4를 나누게 되면은 약 41.66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1억을 만약에 투자하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4,100만 원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공격적으로 한도를, 이 경쟁률을 높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가 메리트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4.6도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4.3도 4.3 왜 이렇게 헷갈리지? 4.4. 4.4도 메리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것도 관심 가져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것도 괜찮지만 오늘 말씀드릴 거는 신한증권 ELB입니다. 아시죠? 백종원 참 재밌네, 이 집 재밌네 하면서 약간 아리송할 때 이제 쓰는 표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앞서 보셨던 키움증권 ELB랑 조금 조건이 다릅니다. 공모명은 2962, 2961 두 가지 형태인데요. 마찬가지로 S&P 500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키움은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으로 5%냐 5.01이냐를 확정금리로 줬잖아요. 근데 얘는 6.4냐 8%냐인데 여기 보시면은 손실률은 제로예요. 손실률은 제로인데 만기는 1년이고요. 자, 증권사마다 주간 발행일자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증권사마다 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겹쳐버리면 돈이 몰리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놓습니다. 월요일 마감은 한투, 화요일 마감은 NH, 수요일 마감은 대신증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월 8일자로 두 가지가 출시됐고요. 5월 14일까지 만기 청약 일자입니다. 자, 원금 보장형 ELB인데 금리가 높다라는 부분인데, 자, 내용이 재밌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특정 조건을 충족 시에는 연 8% 금리를 주는데, 조건을 미충족 시에는 손실률은 제로지만 금리도 제로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구조냐면, 일단 S&P를 기초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 주가 연계 상품 ELS나 ELB는 에쿼티 링크드 주식이면은 시큐리티, 그 다음에 ELB면 본드이거든요. 본드 맞나? 하여튼 이 주식을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가 되는 자산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키움은 그 삼성전자였고요. 이 신한 같은 경우에는 S&P 지수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의 S&P 가격을 100%로 했을 때 95% 밑으로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수익 지급 관찰일 중 1년 동안의 만기일 중에 관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 S&P 지수가 한 번이라도 95% 이하로 하락한 적이 있으면 8%를 준다라는 겁니다. 자, 1년 동안에 S&P가 현재 고점인데 5%만 떨어지면은 8%를 즉시 주겠다라는 거예요. 메리트가 있죠. 자, 수익금 지급 관찰일 중에 관찰 가격이 한 번이라도 95%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95% 이상에 있으면은 빵원 줍니다. 원금만 주는 거예요. 원금만 주는 거예요. 빵원이 아니라 원금만 주는 겁니다. 자, 원금 보전은 맞죠. 그리고 최대 이자는 8%입니다. 또는 손실은 제로인데 만기는 1년이고요. 자, 근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8%면은 은행 예금의 2배 이상입니다. 3.5 했을 경우에는 2배 이상이에요. 남들보다 시간을 2년 반이나 앞당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자, 하나 더 바로 보고 뒤에 상세 조건을 설명드릴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6.4%입니다. 똑같은 S&P 지수이고 마찬가지로 조건 똑같아요. 한 번이라도 95%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6.4%이긴 한데 왜 8%가 아니고 6.4냐 하면은 얘는 만약에 95% 밑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한다면 1%를 줍니다. 1%를 줘요. 고정금리로요. 그러니까 최소 1%는 보장해 주되 대신에 맥스 금리를 6.4로 낮추겠다라는 조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또 이거 1%는 포기하고 8%가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선택지가 두 개면은 이제 세일즈 기법 중에 이거 아니면 이거로 하시죠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상품이 없다라고 가정하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면 저 같으면 앞선 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조건이 있는데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제가 엉망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S&P를 2007년부터 이렇게 연간으로 데이터를 나타낸 건데요. 자, 변동성이 생각보다 큰 편입니다. 이게 보시면은요.
이게 되게 커요. 2,000에서 3,500까지 연간입니다. 연간. 그러면은 약 한 30 몇 프로 오른 거죠. 그러면 5% 정도 빠질 수 있겠구나. 근데 이렇게 보시면 다 양봉, 음봉이 커요. 1년 주기로. 근데 이 두 번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몸통이 작고요. 몸통이 작아요. 얘는 연간 변동성이 0.1, 마이너스 0.1이었고요. 얘는 연간 변동성이 마이너스 0.36이었습니다. 요 작아 보이는 요 몸통도 9%나 상승 하락을 반복했던 연간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석해 놓으면 사실은 되게 쉽지만 어리석은 분석일 수가 있죠. 이게 밑꼬리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겹치는 구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상 이거는 뭐 크게 무의미한 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연간으로는 이렇게 변동성이 크구나라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4년 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5% 이상의 조정이 몇 번 있었냐라고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5% 이상의 조정이 있었던 때가 여기 21년도 중반 정도에 한 번, 여기는 긴 양봉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한 번. 그 다음에 음봉이 이어졌을 때, 이건 일봉이거든요. 아, 주봉이네.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이어졌을 때 끝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한 번 더 있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음봉을 5% 이상 하락했을 때를 분석을 하니까 3년 동안에 10번 정도의 유의미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4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AI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는 주간으로 매일매일 고점을 갱신하면서 18번의 고점을 갱신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6월이 아니라 9월 혹은 금리 인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 하면서 여기 이제 지수가 급락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말고는 거의 사실상 24년도에는 좀 약간 애매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대세 상승기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주가는 요 사이에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여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도 약간 애매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상품 설명서에 있는 데이터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이 통계라는 것이 이 작성자의 주관에 따라서 좀 의미를 좀 다르게 부여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려 볼게요. 이 투자 설명서는 이 ELS나 ELB나 뭐 EL 관련된 것들을 EL 하나 더 있는데 발행할 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앞선 그 간단한 상품 설명도 있겠지만 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S&P의 변동성은 21.18%가 왔다 갔다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5%만 빠지면 되니까 여기 안에는 분명히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게 적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를 더 보면은 백테스트를 했습니다. 백테스트를 했고요. 얘는 8%짜리고, 매일매일 설정을 했다라고 가정했답니다.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지금 같은 ELB 상품을 매일매일 설정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5,120번을 설정할 수 있었는데 영업일수로 5,121이었나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만기상환 1이 8%가 나오는 확률이고 만기상환 2가 0%, 5% 이상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텐데 일단 발생 빈도를 보면요. 5% 이하가 하락해서 8%를 받을 확률은 28%였다라고 백테스트를 여기다 해놨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얼마나 확률이 있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발생 빈도가 높았다라고 한다면 금리가 뭐 6%, 5% 이렇게 떨어졌겠죠. 그렇지만 28% 정도 되는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금리를 8%나 주면서 이제 서로 개인과 회사 간의 이 약간 눈치 보기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8%면 나쁘지 않잖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원금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상품이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사실 이거 해지 목적이거든요. 해지 목적. 해지가 뭐냐면은 내가 주식을 들고 있을 때 팔기 싫으면 이 반대로 주식이 오를 때, 주식이 떨어질 때 오르는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수가 떨어졌을 때 안전자산인 금이 오르듯이. 왜냐면 난 주식은 팔기 싫으니까 계속 보유할 거니까 이런 형태로 보유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식을 보유했을 때는 내 주식은 오르지만 이 주식이 떨어졌을 때는 이거 8%가 하방에서 고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수는 올라서 좋지만 이 8%를 못 받더라도 지수가 올라서 좋은 거고요. 만약에 지수가 급락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지만 금리 인하가 미뤄지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카시카리 총재라는 그런 분은 이 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 해가지고 어제 또 지수가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수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지수가 빠진다라고 했을 때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수가 빠져도 5% 이상 빠지게 되면 8%로 나는 다른 수익원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조작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진짜 현명하게 투자하시는 방법인데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22%의 변동성이지만 이건 과거 데이터일 뿐입니다. 얼마든지 그 기간에 따라서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발생 밴도 시뮬레이션상은 28%인 이건 팩트인데 낮아요, 확률이. 그래서 8%나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고려하는 점은 증시가 지금 18번이나 상승하면서 고점 부근에 있다라는 겁니다. 한두 번 조정에 보시면 10번 정도의 조정에 5% 빠지는 건 사실상 또 무섭습니다. 한 번 빠질 때 또 무섭게 연속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주간으로 10번 빠졌으면 일간으로 더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인 고점인 점을 고려하고 이 부분들을 했을 때는 일단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하나만 더 고려해보면요, 중도 해지 페널티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나는 절대 돈을 안 뺀다 하시면은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다른 ELB와는 다르게 얘는 중도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5%에서 10% 정도의 해지 손실 그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증권사 수수료나 뭐 발행 수수료 이런 명목으로 뭐 공정 가치의 뭐 90% 이상에서 환매된다라고 공시는 해놨긴 한데, 그 말인즉슨 어렵지만 일단 5%에서 10%는 중도 해지했을 경우에 페널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3%에서 5% 수준이긴 하거든요. 조금씩 다르긴 한데 최대로 10%까지 손실 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지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혹시나 본인들의 상황에 맞게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일단 8%의 금리, 그리고 금리 인하 전에 어떤 확정금리를 거치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나는 뭐 안전한 게 더 좋아, 아니면은 최소한 5%라도 받겠어, 최소한 4, 5%라도 받겠어 하시면은 키움증권의 ELB를 회차별로 계속해서 청약하시면서 균등 배정을 받는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나는 돈은 많이 없지만 크게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 혹은 못 벌더라도 원금은 보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신한 ELB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ELB도 지금 점점 진화하고 있고 머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옛날같이 금리가 낮은 수준의 ELB가 아니라 생각보다 조건이 좀 고민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멤버십 해주시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데요. 제가 후회하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